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나도 모르게 어떤 행동을 해놓고 아니 내가 도대체 왜 그랬지? 하고 머리를 쥐어뜯는 경험이요. 오늘 바로 그 비밀,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방패, 방어 기제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보죠. 우리는 왜 가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까요? 이 미스터리에 대한 답은 사실 우리 모두가 매일 그것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전략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6단계를 따라서 우리 마음의 비밀 방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볼 거예요. 먼저 우리 마음속 갈등의 근원부터 시작해서 불안에 맞서는 자동 방패는 뭔지, 그리고 가장 건강한 탈출구는 어디인지까지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면의 줄다리기입니다. 이 모든 방어 기제라는 게요, 결국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팽팽한 힘겨루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거든요. 대체 그 갈등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근원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모든 건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아주 기본적인 본능적 충동.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당장 이걸 원해 라고 외치는 우리 안의 원초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그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힘이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바로 양심, 즉 초자아인데요. 그건 안 돼, 이렇게 해야 해 하면서 사회의 규칙과 이상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목소리죠.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딱 끼어 있는 게 바로 자, 즉 나 자신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이 양쪽의 팽팽한 요구를 어떻게든 조율하고 관리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그러니까 그림이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고 싶다는 원초적 욕구와 절대 안 돼! 라는 양심 사이에 끊임없는 줄다리기. 이 충돌이 바로 우리가 불안이라고 부르는 아주 강력하고 불편한 감정을 만들어내는 핵심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아는 우리를 압도하려는 불안감에 맞서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낼까요? 여기 자아만의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 방패인데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아는 방어 기제라고 불리는 여러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도구들은 우리가 자, 이제 방어 기제는 써야지 하고 의식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동으로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이 방어 기제들이 노리는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타협입니다. 욕망과 양심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규칙을 대놓고 어기지는 않으면서도 내면의 압력을 어떻게든 살짝 풀어주는 그런 절묘한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아마 여러분도 직접 써봤거나 주변에서 저거 하고 알아챌 만한 아주 흔한 방어 기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 이야기죠. 손이 안 닿는 포도를 보면서 저 포도는 어차피 신포도일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진짜 욕망, 즉 포도가 먹고 싶다는 마음을 감추고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 이게 바로 합리화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자, 왼쪽의 전치는요, 감정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사한테 엄청 깨져서 화가 났는데 상사한테는 뭐라고 못하고 애꿎은 문을 쾅 닫는다거나 하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 대치는 목표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딱 떠오르는 속담 있죠? 꽝 대신 닭. 원래 원하던 걸 갖지 못하니까 비슷한 다른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감정의 표적을, 다른 하나는 욕망의 대상을 바꾸는 셈이죠. 반동 형성은 정말 흥미로운 방어 기제인데요. 내 마음속에 있는 진짜 감정이 너무 불편하고 위협적일 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아예 정반대의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한테 막 지나치게 친절하게 구는 거죠. 진짜 감정을 숨기려고 정반대의 가면을 쓰는 것과 같아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원시적이고 만약 이걸 너무 자주 쓰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방어 기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정은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강력한 방패라고 할 수 있어요. 딱 이 말과 같습니다. 내가 눈 감고 안 보면 사자도 나를 못 볼 거야. 감당하기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이 눈앞에 닥쳤을 때 그냥 그 현실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취급해버리는 거죠.
투사는요, 내 안에 불편한 감정,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감정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휙 던져버리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옆 사람한테 내가 화난 게 아니라 지금 네가 화났잖아 라고 말하는 식이죠. 내 감정을 거울처럼 상대방한테 비춰서 떠넘겨버리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한 단계 더 나아간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투사적 동일시라는 겁니다. 자, 1단계를 보세요. 먼저 어떤 사람의 마음속 세상이 완전 좋은 사람이랑 완전 나쁜 사람 이렇게 딱 둘로 쪼개져요. 그 다음 2단계, 이 좋은 사람 역할, 나쁜 사람 역할을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한테 던져버립니다. 넌 좋은 의사, 넌 나쁜 간호사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데 3단계, 이 역할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기하게도 자기도 모르게 그 역할에 맞춰서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4단계. 원래는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던 싸움이 이제는 현실에서 여러 사람들 사이에 진짜 갈등으로 딱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하지만 모든 방어 기제가 이렇게 현실을 왜곡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방어 기제는 놀라울 정도로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해요. 바로 승화입니다. 승화는 다른 방어 기제들처럼 에너지를 억누르거나 왜곡하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기 때문에 가장 성숙하고 건강한 방어 기제로 꼽힙니다. 이 예들을 한번 보세요. 주체할 수 없는 공격적인 충동이 권투 선수의 열정으로 바뀌고 다른 원초적인 에너지들이 춤이나 예술, 심지어는 과학 연구 같은 아주 창조적인 활동으로 재탄생하는 겁니다. 자칫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었던 그 강력한 에너지가 오히려 성취와 사회적 기여를 위한 엄청난 연료로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어 기계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과연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마음의 방패들은 좋다, 나쁘다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 우리를 불안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방패를 너무 자주, 너무 경직되게 쓰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을 떼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여러 가지 방패들 중에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방패는 과연 무엇인가요? 어쩌면 나를 이해하는 진짜 여정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